died, I created what we in the biz call an Easter egg. 자, 지난 시간에 서양 철학사 프롤로그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프롤로그 이어서 하고 그리고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죠? 필로소피가 필로스와 소피아의 약자인데 필로스의 뜻은 뭐냐면 이게 사랑하다란 말이야. 필이 그 사랑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죠. 그때 필이 영어 필이 아니라 이 필이에요. 이 필.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 그러니까 철학을 영어로 하면 지혜를 사랑하다 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다를 그대로 써버리면 애지잖아. 그래서 애지학이라고도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거든. 이거를 굳이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도가의 도 있죠. 도. 우주의 어떤 절대 법칙. 그 도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 논리, 계산, 합리, 신, 올바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플러스 로고스 하면은 그게 이제 라직. 그래서 여러분 사이콜로지, 바이올로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라직 이게 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개념의 뭐 이론, 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울 때 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곤 할 텐데 이 선은 좋음이라는 뜻도 있고 훌륭함, 베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시대 순으로 보자면 먼저 고대 시대에 배울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 세 명은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이죠. 이때를 철학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를 철학의 황금기. 그 이후로 헬레니즘 뭐 등등등 여기 현대까지 쭉 오는데 여러분 프린트로 뽑아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두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대략 이런 시대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관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는 이성 중시가 됐는데 또 시대가 중세로 들어오면서 신 중심이 되고 그러다가 과학이라는 개념이 점점 커지고 현대에는 또 기존과는 현대의 사상은 어떻게 다른지까지 이렇게 사상사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서양 사상의 본류,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 한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테네 있죠. 여기가 이제 현재 그리스잖아. 그리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수도 아테네가 훨씬 더 작았던 시절.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국가였어요. 지금 이렇게 통칭해서 그리스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페르시아는 이때 이미 대제국이었단 말이야. 이 당시 제일 컸던 대제국에서 뭐 여러 나라를 점점 먹으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거든. 근데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가 좀 탐났단 말이야. 여기가 딱 이렇게 반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나라가 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탐이 났어. 그래서 여기를 먹으려고 전쟁을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테네가 이겨버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금 이 몸집이 뭐 좀 몇백 배 크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페르시아는 그 지상전에서 강했던 나라고 아테네는 해상전에서 강했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네 둘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상에서 붙어야 되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로 돌아가기에는 또 너무 전력이 낭비되잖아.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상으로 붙었는데 역시 해상 강국이었던 아테네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수년의 전쟁 끝에 너무 이제 전력이 낭비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죠. 자,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뜨는 거지. 세계 중심이 페르시아인 듯 했다가 아테네로 중심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뜹니다. 전 세계 소문이 나죠. 야, 아테네가 이겼대. 그러면서 엄청난 번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 사상사의 중심지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국가는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때 생기면서 너무나 여기가 이제 각광받는 도시 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살던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국가에서 막 모일 거 아니야. 막 무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룰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관심사가 자연이었거든. 자연에 대해 관심 왔어. 아마 이때 여러분 문명 발달 전에는 인간의 제일 큰 관심사는 당연히 뭐 비가 오느냐 마느냐, 번개가 치느냐 마느냐, 지진이 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쵸? 그 자연현상이 신기하잖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는 자연에서 관심사가 인간으로 옮겨집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관심사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겼다. 서양 사상의 본류가 두 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여기 그리스에 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 이거 지난 시간에 그 교과서로 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종교 흐름을 짚어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게다가 요즘에 참 이 미친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친 코로나가 아니라 미친 몇몇 인간들 때문에 코로나로 현재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특정 종교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유대교는 언제 우리 많이 들었지? 이거 히틀러가 이제 유대교 신자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우리 늘 배워왔죠. 유대교라고도 하고 유태교라고도 합니다. 유대인, 유태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어릴 때는 유태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썼거든. 근데 지금은 물론 유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유대교, 유대인. 자, 유대교가 있었어. 이 유대교의 내용 뭐냐면 우리 그 서양의 아담과 이브 있죠. 창세기 여러분 들어봤죠? 신이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아담을 원래 처음에 아담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브를 만들었다더라. 근데 걔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이제 부끄럼도 알게 되고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애를 낳고 그게 이제 인류의 시작이었잖아. 우리가 아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최초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신의 아들이 나타났대. 그게 뭐예요?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를 한글식으로 표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알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는 아무 뜻 없어. 이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외래어를 이제 한글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게 너무 말이 길잖아. 예수 그리스도교 너무 말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 불교는 아주 심플한데 예수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교 이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를 줄인 게 그리스도를 줄여서 기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검색하면 이 한자가 있거든? 아무 뜻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라이스트교라는 뜻이죠. 자, 지저스 크라이스트교는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 나타났대. 그 이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한대. 그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 야, 신의 아들은 아직 안 나타났고 신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마호메트다. 이 마호메트야말로 진정한 신의 계승자다.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알겠죠? 신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무하마드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호메트, 무하마드. 자, 이게 두 파로 나뉘었거든요. 이게 우리 뭐 여러분 뉴스로 얼핏 들어봤죠? 시아파, 수니파. 차이가 뭐냐면 이건 그냥 한번 듣고 뭐 그냥 상식으로만 흘려 들으세요. 시아파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자식을 안 남겼거든. 그래서 그 리더를 계속 뽑아야 되잖아. 그걸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데 리더가 마호메트 사촌을 리더로 인정하는 파가 시아파.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한다가 수니파. 수니파가 이슬람교의 90% 정도 돼요. 시아파가 소수파이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쟁 장난 아니죠? 봐봐. 요렇게도 전쟁 중이고 기독교 대 이슬람교 이거 전쟁 지금 몇천 년 됐죠? 요렇게도 사이 안 좋아. 그쵸? 근데 이슬람교 내에서도 폭탄 테러하고 난리나.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만 싸우느냐? 아니죠. 기독교가 교황청이 중세시대 때 굉장히 좀 타락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그게 개신교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오리지널이 카톨릭이란 말이야. 원래 기독교는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의 교황청이 타락을 해서 이것을 새롭게 고치자 해가지고 루터랑 칼뱅 이 두 명이 종교를 개혁했죠. 그게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다. 이게 개신교예요. 요거를 프로테스탄트교 그리고 이쪽을 구교를 카톨릭교라고 합니다. 자, 신교 대 구교 이 두 개를 묶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좀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 써있는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혹은 무교,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니? 아마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쟤네 왜 싸우지? 그런 생각 할걸? 개신교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또 파가 나뉘었죠? 감리, 장로, 성결 등등등 나뉘었죠. 그리고 참 이 개신교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제일 없는 교회.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죠. 이 개신교도 안에서 파가 갈렸는데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파가 갈렸어. 근데 여기도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천주교, 개신교 갈렸고 여기도 교리가 달라. 시아파, 순위파. 그리고 또 여기도 교리가 달라. 근데 참 웃기죠. 처음에 유대교를 만든 사람이 보면은 야, 우리 하나가 되자고 좀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만들었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신은 싸우지 않는다. 그 신을 믿는 인간들끼리 싸운다. 이거랑 완전 또 결을 달리하는 게 우리 그 불교 내지는 힌두교 등등 거긴 또 완전히 다른 종교죠. 자, 이런 헤브라이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서양 사상이 이런 게 주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면은 동양외를 칭하는 거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동양외가 아니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안 배우지. 거의 안 배우죠. 유럽 못지않게 인구가 많은 게 중동이거든. 근데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가 대세잖아. 그런데 우리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나 역사, 사상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가 설령 그거를 달달 외우고 수능 만점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절반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의 사설이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스 그리고 헤브라이즘. 특히 이 기독교 대 이슬람교의 싸움을 정말 잘 그린 진짜 잘 만든 영화가 있어. 킹덤 오브 헤븐. 이거 극장에서 2시간짜리인데 이거 본판이 3시간이 훨씬 넘거든? 본판을 보길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잘 만든 중세 시대의 전쟁을 그린 영화 중에도 수작으로 꼽히는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걸 보면은 기독교랑 이슬람은 수천 년 전부터 싸웠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 생에는 싸움이 안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 얘가 기독교 쪽에 십자군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그린 거야. 킹덤 오브 헤븐이. 근데 이 십자군이었던 주인공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을 한번 구해줘. 불쌍해서 한번 구해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되게 노예 신분이었는데 걔가 이제 떠나면서 당신의 선의는 훗날 적군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거든?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이슬람교 군대의 수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수장이 또 얘를 이제 훗날 전투에서 만나는데 자기 목숨을 한번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한번 이 주인공을 구해주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해 볼게요. 그리스 사상은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오리지널이죠.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던 나라이고 본질, 보편성을 추구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상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이성, 논리 이때부터 중시하고 행복 추구를 꽤 중시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혹은 히브리즘은 유대교 중심이고 또 기독교 중심이야. 여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중심이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담과 이브는 공통이죠. 그리고 이제 신의 아들이 안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교고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유일신, 절대신, 신은 하나다라는 사상이고 그리스는 아니죠. 그리스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신이 엄청나게 등장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신은 하나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그 신 이하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제각기 날뛰어봤자 신 이하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편성은 똑같이 헤브라이즘도 중시합니다. 자연 철학자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에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탈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은 사실 지금도 유효하죠? 그치? 물 없으면 그런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자연의 개념과 생명의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곤 합니다. 탈레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 탈레스가 어느 날은 별을 보고 가다. 옛날 철학자들이
천문학도 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시종을 데리고 별을 보고 가다가 웅덩이에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시종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대. 코앞에 웅덩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저 멀리 있는 별을 그렇게 탐구한다고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우화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철학자들은 야, 말이 철학자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 현실적인 문제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다. 현실적인 거를 비록 해결하진 못하지만 언제나 저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3 때부터 제일 싫어하던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 지금 여러분들 수학은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그쵸?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휴대폰은 없었겠지. 그쵸? 컴퓨터가 이만큼 발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피타고라스. 세계의 근본 원리는 수다. 수학을 거의 신처럼 여겼던 그런 학파를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연철학자인데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진짜 재밌게 제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난 좀 오프라인에서 이 그림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거 진짜 재밌는 그림이거든.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대한 우화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소피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스트 혹은 소피스테스라고 하는데 감정을 중시했어. 깔짝 감정이라고 표시한 거고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소피, 지혜롭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소피스트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 현자. 수업료를 받은 최초의 교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야. 아테네인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 지혜를 가르쳐. 아까 얘기했죠.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나라가 부흥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섞이잖아. 좀 혼란스럽잖아. 그동안은 우리 동네에 룰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룰들이 막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피스트는 원래 좋은 뜻입니다. 변론술, 웅변술, 언변술, 말 잘하는 날. 이걸 좀 다른 말로 수사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때 교과서에서. 이거를 가르쳤어.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정치에서는 이게 그 왕의 정치가 아니잖아. 각자 민주정치, 자기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승리하면 장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 잘해서 내가 이기면 법이 내 식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도 되는 거지. 말만 잘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말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말 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 말 좀 못하고 지식이 좀 사람마다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좀 모자르고 말빨 약하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저 사기꾼한테 내 돈을 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를 원래 뜻은 지혜로운 자지만 여러분 지금 소피스트 검색하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고 뜨지 않고 궤변론자라고 떠요. 알겠죠? 지금은 의미가 바뀌었어. 원래는 당신 소피스트다. 이거는 칭찬이었는데 지금은 칭찬이 아닙니다. 너 소피스트다. 이거는 야, 너 말 이상하게 하는 궤변론자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초기에 순수에서 벗어나서 점차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변론하는 처세술만을 중시하고 세속적 가치만을 중시하더라. 오늘은 수업료 논쟁과 제논의 역설까지만 설명할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 자, 수업료 논쟁이 뭐냐면은 어떤 유명한 소피스트가 있었어. 어느 날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에게 말하길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케이, 자 수업료 내라 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지금 못 믿겠으니 만약 당신이 말을 진짜 잘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줘서 제가 진짜 말을 잘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수업료를 배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오케이 알겠다.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 연락이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로 제자가 말을 엄청 잘하게 됐어. 스승이 한마디 하죠.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단 돈 내고 가라 했더니 이 제자가 어떻게 나와? 나 아직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승이 열받아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재판에서 붙어요. 그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둘 다 변호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재판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이겼으니까 당연히 너는 돈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근데 만약 내가 재판에서 져도 내가 너에게 말싸움을 졌다는 건 네가 말을 잘했다는 뜻이니까 역시 너는 말 잘했다는 게 증명된 것이므로 돈을 줘야 된다. 야, 어차피 넌 둘 다 돈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야, 나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지면 내가 말을 못했다는 뜻이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내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재판 이겼으니까 어차피 돈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둘이 붙습니다. 둘 다 말이 되죠. 얼핏 들으면 둘 다 논리적이지. 근데 여기서 뭐는 없어? 정의란 없죠. 여러분. 저스티스,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 옳고 그름 이런 건 없고 오직 뭐만 있어? 오직 말빨만 있는 거야. 말만 유창하게 잘하면은 옳고 그름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제논의 역설은 뭐냐면은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아킬레우스는 여러분 그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은 아주 멋진 브래드 피트가 진짜 그 멋있게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죠. 트로이 거기도 나오듯이 아킬레우스라는 전쟁 영웅이 있잖아. 그 전쟁 영웅이니까 얼마나 신체 조건이 좋겠어. 달리기도 엄청 잘하겠죠. 근데 제논이 이런 말을 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거북이가 한 50m 전에서 딱 출발해.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50m 뒤에서 출발해. 그래가지고 둘이 100m 달리기를 해. 근데 제논이 이런 말을 해. 아킬레우스는 절대 거북이를 역전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거북이를 역전하려면 일단 아킬레우스가 팍 이렇게 뛰어가는데 50m의 반인 그 25m 선을 지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달리다 보면은 그 25m의 반, 뭐 대략 한 12m라고 칩시다. 12m 선을 지날 거 아니야? 또 그 반을 지나고 거북이와 아킬레우스의 반을 계속 지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한 10cm까지 가까워졌어. 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10cm의 반인 5cm도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5cm에도 반이 있잖아요, 역시. 그리고 반의 반은 역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측정하지는 못할 뿐 현미경 이하로 측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반의 반은 영원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반의 반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있는 반 때문에 결코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역전할 수 없다라는 게 제논의 주장인데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아킬레우스가 좀 몇 초 만에 그냥 역전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논리랑 현실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앞서 수업료 논쟁 그리고 제논의 역설 이런 걸로 보아서 아무리 소피스트가 말을 잘해도 이게 옳고 그름이라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하는 거고 소피스트의 사상에 대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하고 소피스트가 어떤 혜성같이 나타난 구세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업 인간적으로 내가 어렵게 하지 않잖니? 잘 들읍시다. 알겠죠? Hey, you bastards! I'm still here.